안녕하세요. 오늘도 육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아를 자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아이랑 매일을 살고 있는 아빠도 있고, 곧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아이 대신 상상력으로 육아 중인 아이 없는 새신랑도 함께하는 아빠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대화, 파티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없는 새신랑인 상상육아 담당 호야고요. 오늘도 여전히 제 옆은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애기 아빠 큐이님과 예비 아빠 규또님 오셨습니다. 큐이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10몇 개월 딸아이 아빠 큐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예비 딸의 아빠 규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평상시보다 저희가 하루 일찍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차이인데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떠세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2월 14일 명절 직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장기 휴일을 또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아내와 그 양가 부모님을 찾아뵐 생각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긴장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보통 다음 날이 출근 날이었잖아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녹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물론 내일도 그렇고 명절이 이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녹음을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가 일요일 또 저녁 9시에 보통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가 다 끝나는 하루라기보다는 주말이 끝나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다가 내일 또 다음날 또 출근을 할 생각을 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녹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6년의 첫 명절, 이제 설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규또님은 또 작년 11월에 결혼을 하셨다고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제 명절이 처음이네요, 결혼하고. 좀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명절은 처음이기는 한데, 사실 지난 추석 때 이미 양가 부모님 이제 다 찾아뵙고 인사는 드렸는데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게 저희 때랑 많이 다르다 해야 되나? 일단 가족들이 이제 햇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대가족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사촌들이랑 뭐 삼촌들, 뭐 작은아빠, 작은엄마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곤 했는데, 저희는 실제로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원래도 아빠 쪽 친가 친척들 만나고 외가 친척들 만나고 이렇게 명절을 이틀을 소모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의 친가 친척, 외가 친척, 아내의 친가 친척, 외가 친척 이렇게 총 네 군데를 사실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많이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네요.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 직전 명절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보통 이제 같이 안 가고 혼자 가는 경우들이 조금 종종 있는데, 또 규또님은 또 신기하게 또 같이 가셨다고 하니까 조금 저로서는 좀 신기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큐이님은 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어떠셨나요? 직전 명절? 전 명절이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도 꽤나 지나서 이번이 몇 번째죠? 한 여섯 번째가 넘나? 어쨌든 일단 명절 자체가 이제 그렇게 뭐 특별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 가족이 구성되고 나서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긴 합니다, 사실. 어떻게 장인어른 장모님은 많이 이제 편하신가요, 그러면? 6년 차쯤 되시면? 6년 차가 아니라 6회 차라고 하시죠? 6회 차. 제 기준으로는 이제 많이 편해졌죠. 어, 오. 당연히 편해진 거의 기준은 처음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뵀을 때보다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친가 외고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부러운 분이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아까 저는 이제 그 규또님한테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는데, 규또님은 이제 처가 쪽이랑 이제 규또님의 이제 본가라고 해야죠. 거리가 꽤 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다 가는 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다행히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충청도 생활권 안에 있고 아내 집안은 사실 이제 서울 아니면 또 지방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또 모여 계시더라고요. 당일날. 그래서 이제 저희 충청도 안에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이제 아내는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탁 정리해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좀 해결이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요번에 한정으로는 서울로 갑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했을 때는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양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존 스케줄에 다 맞춰서도 가능한 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토님처럼 이제 저의 이제 친가 외가도 방문을 하고 이제 처가 쪽에 있는 이제 원래 명절에 이벤트도 참여를 하고 근데 처가 쪽은 명절 이벤트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명절 때 그냥 뭐 갑자기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처가 쪽에는 명절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이 명절을 좀 잘 스케줄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호야님이 이제 어려우시죠. 그죠? 저보다도 이제 교토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또 원만한 합의가 그래도 좀 이루어지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원래 그 전까지는 말이 정말 많은데 지금 방금 말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힘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어쩌면 이것도 건강한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경상도 대구권에 있는 또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집안이고요. 또 와이프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좀 명절을 바라보는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커왔던 문화와 와이프가 커왔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다를 수 있고 요거를 합의해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작년 3월 했는데 부모님이 원래 가족들이 다 멕시코에 있었어서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서로 맞춰가고 조율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드디어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아기가 나오면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이게. 그 느낌과 또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완만하게 이제 되었으나 또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쵸. 그렇죠.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저는 아이가 없을 때도 명절을 보냈고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아이가 있고 명절을 같이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가 근처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또 규토님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죠, 사실. 낮잠 시간도 있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먼 거리를 이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자고 가 이러실 것 같아요. 야, 하루 더 있다가 애기 또 이쁘니까 이러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즉흥적인 거. 네, 그럼 그런 분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추후 일로 일단은 미뤄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가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사실 실제로 겪어봐야지만 아는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각자 사실 부모님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님 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영순이가 돼야 되는 건 사실 와이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속에서 오는 이거 혹시 와이프 아내분께서 듣는다고 멘트를 혹시 아닙니다. 신경 쓰시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뭐랄까 조금 힘들다고 했던 생각이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제 와이프도 사랑하고 근데 그 속에서 저한테 용순이는 와이프가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이제 힘들었다는 거지 만약에 제가 와이프가 용순이가 아니었다고 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완전 100% 공감하는 그런 말이네요. 근데 네. 그래서 근데 완전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저는 큐이님이 질문했던 의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의 남편의 그 순간적인 판단과 대답이 어떠한 일을 초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되는 건지라는 질문으로 저는 살짝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규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호연님께서도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맞춰가는 과정인 만큼. 근데 이게 당연한 변화이고, 이게 되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지 않으면은 또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규또님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더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저희가 이제 가잖아요.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그 가족들을 보러 갈 건데, 명절 선물 뭘로 준비하셨나요? 저도 좀 영감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오. 명절을 몇 번, 굴비? 아니요. 사실 저는 용돈도 따로 드리고요. 두 분 다 드리기도 하고. 용돈으로. 그래서 선물은 좀 부에 가깝긴 한데, 이제 처가 쪽에는 저희 장인어른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과일이 이제 매번 되게 좋죠. 이제 과일을 이제 일정 금액대 정도 맞춰서 과일 선물을 좀 드리고, 사실 저희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딱히 선호하시는 게 없으셨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이제 올리브유를 한번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음식 요리만 네. 하고 그걸 사드렸었는데 좀 잘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제 매견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저 3시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가서 한번 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뭘 사면 좋을까? 그리고 이번에 저는 대구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가다 보니까 좀 이게 크게 짐을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니까 저도 우연찮게 되게 괜찮은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발사믹 오일이랑 올리브유, 지금 말씀하시는 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딱 되게 예쁜 병에 좀 되게 고급지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샀습니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직접 바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에도 먹을 수 있고 가격도 한 1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제가 샀던 거는. 비싼데요? 물론 용돈도 드리고. 지금 뭐 이제 호연님은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유가 합쳐져 있으니까 하나만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만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그래서 사실 좀 전에 저도 마트를 갔다 왔는데 여기저기 뭐 다 이것저것 다 있더라고. 뭐 배도라지부터 시작해서 뭐 참치 세트, 뭐 고기 세트도 있고 뭐 소고기. 저도 몇 번 소고기를 사다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매번 좀 변화를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두 분 의견을 참 잘 수용해서 저도 선물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빵 선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대전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모 브랜드들이 막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사다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참 고민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만 마음에 들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와이프도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게 답이 없잖아요. 선물하는 사람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또 사실 제 의견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내만 마음에 들면 됐죠. 맞아요. 그러면서 저 생각했던 게 진짜 고지식한 생각일 수도 있고 되게 그냥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되게 과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과일 사들고 많이 가는데 뭐 요즘 시대에 저희 젊은 애들은 좀 다른 느낌으로 뭐 차를 선물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선물을 하는데 옛 어른들을 보면 보통 다 과일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어쩌면 고민하지 말고 과일을 사는 게 그냥 무난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저는 너무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과일이 좋은 게 과일 사가면은 이런 명절에는 가족끼리 막 모여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제 식사도 식사인데 이제 과일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모될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사가는 게 좀 좋은 의미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화하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화하면서 생각난 건데, 저도 이게 고착화되기 전에는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양갱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약간 선물 세트 양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양가에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먹을 거를 위주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뭐 화과자 같은 류도 들어본 적이 있는 거. 오, 화가다. 지금은 좀 정착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가장 좋은 선물을 찾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뭐, 금액이 뭐가 중요하고, 선물 종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그쵸. 이제 찾아뵈는데, 이제 뭐, 조그만한 마음을 준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부모님들도 선물보다는 자주 오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힘들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이렇게 또 근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설이니까 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선 여기 계신 규토님, 큐이님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미 설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저희를 만나시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